네, 반갑습니다. HRX 정셰프 복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하신 주제는 어떤 건가요? SK이노베이션의 HR 변화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HR 변화. 네. 특별한 변화가 있나 보죠? 네, SK이노베이션이요. 네. HR 변화 5년간의 여정이라는 네. 제목으로 기고문을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2018년부터 현재까지 네. HR을 변화시켰는데요. 네. 큰 키워드가 3벽 파괴입니다. 3벽. 우리 벽 말할 때 벽 말해요. 그럼 무슨 벽이 있길래 벽을 파괴한다는 겁니까? 첫 번째 벽이 조직 경계의 파괴, 두 번째 벽이 시 공간의 파괴, 네. 세 번째 벽이 상하 계층의 파괴입니다. 이걸 세 가지 벽으로 봤군요. 네. 그러면 조직 경계 파괴는 어떤 겁니까? 네,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는 게 조직 간의 경계가 너무 높다. 그래서 사일로 현상이 일어나고 서로 협업이 안 되잖아요. 그거 많이 문제 삼죠. 예, 그런 경우였고요. 네. 그래서 2018년에 네. SK이노베이션은 애자일 조직을 도입을 합니다. 민첩한 조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조직 체계와 완전히 다른 방식을 도입을 하면서 네. 이 조직 경계를 허무는 네, 네. 그런 시도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변화가 HR 변화에 네.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네. HR 변화를 이제 이끌게 되는 네.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시공간의 파괴 이렇게 돼 있는데 시공간이랑 파괴라면 어떤 걸 말하죠? 네, 2019년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네. 그리고 자율좌석제도, 그리고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19년에요?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매우 일상적인 제도로 보이지만 그렇죠. 2019년에는 사실 굉장히 혁신적인 제도였어요. 코로나 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선택적 근무라는 것은 네. 내가 바쁠 때 더 하고 네. 한가할 때 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의 파괴가 일어나고요. 네. 자율좌석 제도는 네. 출근하면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율좌석이니까. 네, 도서관 생각나시죠? 그럼요. 네, 가가지고 오늘 어디 앉지? 뭐 이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팀장님 옆에가 가장 늦게 찬다 뭐 이런 얘기도 그때 있었는데, 자, 이런 식의 좌석의 자율성, 네. 공간의 파괴죠. 네. 그리고 이 재택근무 제도는 사실은 시간과 공간이 다 파괴된 거죠. 그럼요. 예, 내가 집에서 또는 카페에서 언제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는 이런 제도를 네. 2019년에 도입했다라는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죠. 지금에야 일반화돼 있지만 그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일반화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상하 계층의 파괴인데요. 뭐 어떤 직급과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2020년에 네. 단일 직급과 호칭 제도를 도입합니다. 직급이 하나, 네. 호칭도 하나가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예, 지금은 우리가 이런 회사를 간혹 보겠지만 당시는 매우 혁신적이었고요. 네. 그래서 PM이라는 프로페셔널 매니저라는 하나의 직급과 하나의 호칭으로 네. 운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리더가 되면 네. 프로페셔널 리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승진이라든지 네. 이런 개념 자체가 이제 사라지는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수평적인 문화와 업무 방식이 변화가 됐죠. 네. 그리고 나서 더 성장 HR 제도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더 성장 HR 지원 제도. 네, 이름도 아주 잘 만들어요. 더 성장. 네. 더욱더 성장하자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도의 핵심은 평가 제도의 변화입니다. 네. 평가 제도가 굉장히 성공이 어렵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이 평가 제도를 성장 쪽으로 포커싱을 하면서 수식 코칭과 동료 코칭을 네. 강화하는 네. 이런 방식으로 변화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앞으로 이 정도 좀 궁금한데요. 네. 어떤 방향성이 또 남아있을까요? 네, SK이노베이션이 2022년부터 Deep Drive into People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Deep Drive into People. 네, 영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사람 속으로 깊이 들어가겠다라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제도를 통한 변화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크게 두 가지를 시도하는데 리더의 변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재 확보의 변화를 시도하더라고요. 근데 이 두 변화의 핵심의 키워드는 네. 혁신 DNA예요. 혁신 DNA. 예, 그래서 리더에게 혁신 DNA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네. 그리고 육성 체계가 이제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재를 확보할 때 혁신 DNA를 가지신 분들을 채용하는 쪽이 낫겠다. 우리도 컨설팅 해보지만 변화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 참 안 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 그런 DNA를 가진 사람을 뽑는다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런 큰 변화를 이제 또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채용 부분의 강화가 엄청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제도 구축을 하는 측면의 시도도 있고, 네. 이제는 어떤 그 제도 구축된 것을 가지고 변화 관리를 해 나가는 시도가 이제 또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네요. 자, SK이노베이션 HR 변화 5년간의 여정을 짧게 이제 살펴봤는데, 시사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하나의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네. 이 변화는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아, 예, 저희도 변화 관리를 하지만 최소 3년을 계획하세요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회사에서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오래 걸리냐. 뭐 이거 다음 달부터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는 변화가 금방 될 것 같지만 결국 쉽지 않죠. 그것을 SK이노베이션은 미리 예상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5년 동안 이렇게 단계별로 나눈 거죠. 하나씩. 그렇죠. 조직을 먼저 변화시키고 그리고 시공간의 변화를 도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하 계층의 변화까지 이렇게 이뤄냈을 때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변화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 도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마 SK이노베이션이 살아있는 한 네. 이 변화 여정은 계속되지 않을까. 정말 HR은 살아있는 생물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우리 기업들도 제도의 이 변화 여정을 한번 잘 보시면서 시사점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영상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